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인 넘버원 2015년 11월 13일 금요경주 예상방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방송은 저희가 예상을 하질 못했습니다. 일단 좀 약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의견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금요방송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일단 토요경주는 다 시행을 했죠. 정상적으로 다 시행을 했고요. 일단 뭐 지난주는 그랬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4경주죠. 전산장애랍니다. 네, 전산장애. 어처구니 없더라고. 네, 전산장애가 아니라 마사회 자체가 장애가 된 것 같아요. 마사회 회장도부터 시작해서. 네. 글쎄요, 어느 지점 가니까 거기도 전산장애였어요. 아, 우리도 난리 났습니다. 저희 지점도. 네, 거기 뭐 팬들을 바깥쪽에도 몰아놓고 몇 명씩 집어넣고. 맞아요. 아주 개판이었어. 예. 지난주에. 팬들을 위한 무슨 행동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게 마사회 집단 같아요. 뭐 전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일단 마사회 자체가 준비를 좀 잘 하고 그렇죠. 이제 경마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뭐 잘 했겠죠. 그렇지만 또 뭔가 좀 약간 이 불안 요소가 있었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미흡했고, 그리고 봤을 때는 전산장애 했으면 경마 팬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최소한 경마 시행위원장 정도 나와가지고 경마 팬들에게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뭐 마사회장이 나와가지고 대가리를 박던가. 뭐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알겠지.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전혀 뭐 방송만 뭐 죄송합니다 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그런 식만 계속 하니까 뭐 팬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잘못을 뭐 제대로 좀 시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뭐 지금 IT 최강국에서 무슨 전상장애가 일어나. 그리고 영등포 지점 같은 경우 수기를 써가지고 5명씩 집어넣고 온 동네를 갖다 그 경마 팬들을 몰아놓고 전체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해요. 또 마사회장은 또 좀 비리가 있어가지고 법에 그래요? 쓴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자기 그 삼성계열이나 뭐 전경련 애들 갖다가 채용시켜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마사회가 지금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래요. 평균 연봉이. 나는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본장에 가면 네. 그 예시장에 보면 삼성카드라고 있다고. 네. 근데 마사회에서 과연 막권 살 때 삼성카드 대나오고 카드 대나오고 그리고 입장할 때 카드 대나오고 그걸 왜 삼성카드라는 그 회사를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그 광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용산 지점에다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마사회장이 지금 법 수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신문 기사를 좀 읽었는데 글쎄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정으로 팬들을 위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팬들을 위한 예상을 해야 되고 팬들을 위한 마사회가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5천원 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땡치고 마는 그러한 치졸한 경영을 계속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깊은 또 생각을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뭐 하나 터지면은 아까 전체는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장이라 나와서 대가리를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좀 권위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 아나운서만 떠들고 있고 팬들을 갖다 너무 좀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네. 경마는 분명히 레저라고 자기네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레저 같지 않은 도박꾼으로 몰아 넣어서 경마 팬들이 진짜 하루를 일주일을 일한 걸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갖다 여기서 보냅니까?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고 가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성하라고 해서 각성할 집단도 아니고요. 썩어 빠진 집단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앉아있고 아무튼 뭐 지난주는 그랬다. 좀 기분이 별로 언짢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병재 지난주 어땠어요? 뭐 여러 경주 많이 맞추긴 했는데 너무 좀 뭐랄까 중요한 순간에 믿었던 대가리들이 빠진다거나 노림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때 뭐 20배짜리 승부했는데 올대가리가 다 빠지고 그렇죠. 뭐 단통으로 다 때려박는데 천의 올대가리 빠지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뭐 적중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요일날 UC를 찍지 못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예고했던 승부경주에서 영원축제를 축으로 삼남한상 이게 대놓고 깜빡이 출발하더라고. 근데 또 이상하더라고. 내 막걸리 또 깜빡이로 가니까 결국은 8.6개로 끝났고요. 적중됐고요. 토요경마는 상당히 많은 적중이 나왔습니다. 비욘드 리미티드는 무조건 쌍대가리다 11배를 적중했고 샤이닝 크라운 스페이스건 9배 보자리의 미라클 겟은 사실상 제 승부 경주였습니다만 제가 때리고 받치면서 뒤로 돌렸던 경주예요. 좀 안타깝죠. 딱 2방인데 그 다음에 4경주에서는 최고 위술의 샛별이 13배짜리
또 부산 경마는 뭐 우리 특별문제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골드킹제 고지정벌. 제가 원투로 갔더니 우리 김민수 형이 한 방으로 가자. 단통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걸 아주 과감하게 한 방 보냈더니 또 깜빡이로 가네. 그렇죠. 네, 좀 안타깝고 또 골든문의 지붕스타. 뭐 이런 것들을 적중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경말이 되겠습니다. 네, 전천이 어땠어요? 네, 저는 지난주 예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예상 자체는 좀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노렸던 경주에서 또 다른 또 복병마가 또 끼 들어오는 바람에 적중을 좀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금경마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1경주 때 이제 15.3배를 시작으로 해서 자, 오늘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좋거나 했는데 중반까지 좀 적중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경주 때 8.2배, 그리고 이제 8경주 때 4.2배, 원투를 때려내렸고, 토요일날 경주도, 복병권에 있는 그러한 마필들을 좀 노렸던 경주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좀, 이게 좀 제대로 엮이지 못해가지고, 좀 적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6경주, 7경주, 배당 없었지만 적중해드렸고, 또 후반부 이제 마지막 승부처였던 경주에서 제가 이제, UCC 방송에서 그랬죠. 단독 선에 나가면 무조건 버틴다. 다이아 파워. 그런데 또 정상 미르가 대가리 쳤죠. 또 고춧가루를 뿌리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1호 경마도, 무수한 경주, 복경마들은 잘 집어냈지만, 제대로 역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게, 금토일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전천후는 또 복병마 잘, 찾아내가지고 이번 주만큼은 제대로 한번 항구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민수 저는 뭐 좀 잔잔했어요. 전체적으로 잔잔했고요. 일요일날 그 신데렐라만의 황금타 거의 딱 두 방으로 적중하면서 제가 문자까지 싹 특별 문자까지 보내줬고, 뭐 ALS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자까지 적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6, 7, 8, 9, 10경주까지 4개 경주를 모두 원툴로 때리면서 정말 도마의 칼로 제대로 한번 썰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경주, 특히 전선이 형께서 다이아 파워 얘기했는데, 우리 3명이 다 저희 사이드 넘버원에선 다이아 파워 대가리 놓고 저희가 추천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근데 좀 7번을 너무 좀 약해 본 거 그렇죠. 아닌가요? 정상, 우리 3명 다 제가 전초는, 야, 기가 막히다. 저도 그걸 사착 잡고 다이아 파워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병전도 마찬가지로 다이아 파워를 말씀해 주셨는데 3명 다 한 목소리로 다이아 파워를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정상미가 들어왔는데 뭐 적중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복병마를 저희 3명이 모두 대가리로 했는데 복병마에 또 팔리더라고, 또 현장 가니까. 그렇죠.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배달판 열리자마자 2위가 돼가지고 3위가 돼가지고 팔리더라고요. 예.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 정도로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다이아 파워도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자, 김민수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 일요일 경주도 여러 경주 적중 나왔는데, 야, 번개 파워를 갖다, 싱그러운 몸에 번개 파워를 얘기했더니 싱그러운 빠지고, 야, 진명깃발이 가지고 50배짜리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거를 예. 맞고도 샀어요, 그걸. 예. 또. 와, 아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팬이렇게 해서 30배짜리를 제가 딱 두 방으로 이게 그 번개파고 저번에 늑발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씹집해가지고 복병으로 잡고 있었는데, 야, 근데 싱그러운 몸은 제가 ARS를 통해서도 이거 별로 내용이 없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앞에 뛰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쓰면 얘가 올 거다. 그러니까 싱그러운 몸을 제가 축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부를 때 안 오고, 문세영이 안 부를 때 꼭 들어오고, 참 그게 참, 그렇다고 이제 싱그러운 몸이 전혀 능력이 없었던 놈도 아니고 좀 많이 좀 후회가 가더라고요. 지난주는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아쉬움도 있었고 기쁨도 좀 있었던 희비가 좀 교차되는 한 주였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병전 그렇죠? 자, 오늘 전반부에 2경주 하고요. 2경주. 그리고 후반부 10경주. 저는 2경주하고 10경주 되겠습니다. 천천히요. 네, 저는 3경주하고 6경주인데, 이번 주는 조금 전반부 경주에 좀 승부 경주를 좀 몰아놨습니다. 네, 좀 서두르네요. 자, 김민수 저는 4경주하고 11경주인데 메인 승부처는 11경주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이세마 경주, 이병준부터. 자, 이세마 경주 1번이 이제 대가리를 팔리면서 쫙 팔리는 경주예요. 1번 놓고 이제 3, 5, 6, 7, 8, 9 이렇게 팔리는 경주인데, 자, 이거 참 소개할 말은 많은데 일단 1번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1번이 대가리 팔리죠. 네. 1번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이 말 중에서 한 마리만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우리 두 분이 얘기를 한다고 치고 네. 담양장군이란 마필이 상당히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바로 옛날에 신우철 마방에 있던 푸른 미소라는 말이 있었고요. 푸른 미소가 백마로서 2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1200, 1400 엄청난 대상용까지 먹었던 말이죠. 그 또 한 말은 이제 3군에 가 있는 내사랑 담양이란 말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 담양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 이게 북이가 아니라 모계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 거의 승부가 약한 마방입니다. 양기선 마방이. 근데 주행검에서 보면 사실 별건 없어요. 그렇지만 몸만 갖고 있는 사이즈는 분명히 여기서 대가리 큰 말이다. 2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일 말이 일을 낼 거기 때문에 담양장군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이 아니더라도 지금 단서를 달아놓으셨는데 어찌됐든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3번은 담양장군. 자, 정철현 후보가. 저는 2번 라이징 프린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날에 일본 06초 7로 가까스로 이제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4일 날에 연습 주행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필이 10월 초에 그 주행 검사를 통과했을 때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이제 분위기를 보였고, 이번 주 훈련 때 보면 스피드가 있는 이제 원일에이스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또 칼을 갈아놨기 때문에 역시 이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신마 경주 특히 깜깜이 마필들이 들어오는 경주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2번 라이징 프린스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네 해서 2번 라이징 프린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1번 팬텀 블레이드 인정을 하고요. 저 역시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복병만이 2번 말 라이징 프린스하고 3번만 담양장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3번은 담양장군과 지금 2번은 라이징 프린스는 역시 그 지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그 신마의 기본은 뭐냐면 떡대예요, 떡대. 최근에 500kg가 넘는 마필들이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요. 보통 400대 초반 되면 인기마 팔리면 그냥 꺾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렇죠. 하도 옛날에는 우리 처음 경마했을 때 400대 초반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옛날에 신세대 같은 경우에 400 한 70kg 나갔었는데 그건 명마라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조금 지나서 부음 들어오고 막 500kg가 넘는, 물론 차돌 세대부터 따진다는 모르겠지만은 500kg가 넘는 신마들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내요. 지금 500kg가 넘는 신마가 지금 2번은 라이징 프린스하고 3번은 담양장군이에요. 일단 체중을 이기냐 못 이기냐 싸움인데 충분히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2번, 3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보넬레 1번만 팬텀 블레이드 주행 연습도 굉장히 좋았고 훈련 때 모습 자체도 신마답지 않은 그라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차피 뭐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가볍게 말씀드리고 저희 사이드 덤번에서는 2번, 3번 반드시 2번이 아니더라도 기억해놨다 배팅을 해보자. 1, 2, 3 요 세 마필의 기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 자, 이번 2경주는 이병준의 승부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천천히요. 네, 일단 6번 위닝 스토리가 뭐 전개상의 이점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기승기수인 이제 보렐리 기수가 다시금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6번 위닝 스토리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유성 타이거가 대상 경주를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출전했던 일반 경주였는데, 물론 10마였죠, 유성 타이거가. 뭐 10만대 대상 경주 출전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주에 나와가지고 대가를 쳤을 때, 그때 조금 팔리다가, 뭐, 내심에 선입작전으로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편성을 보니까, 보넬리의 기승이라면 6번만 위닝 스토리를 저 역시 인정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그러자면 이번 이경주는 이병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게 6번이 혹시 올대가리인가? 네, 올드레. 올대가리죠. 그럼 한 방 붙여야 되겠네. 아무튼 위닝 스토리, 기프티드 도터라는 애미가 크레인 공주를 낳습니다. 크레인 공주가 크림 공주. 1000m에서 무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구민성이 쳤죠. 자영이었는데 4강까지 가다가 지금은 좀 정체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뭐 쉽게 지금 6분이지만 4강까지는 갈 거로 같아요. 근데 이번 경기 편성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그럼 깜빡이는 뭡니까? 7번 나올 확률이 6, 7입니까? 7하고 10번 쪽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6, 7 남텐? 네. 그럼 자신있게 꺾겠습니다. 깜빡이를 꺾고 갑니다. 내 맞고는 6, 7도 아니고요. 10번은 글쎄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축이 아닙니다. 뭐 6도 축이 아닌데 뭘. 그렇죠. 내 축은 따로 있다. 그 축은 누구냐? 잠재 능력 대가리 마필입니다. 당연히 뭐
혈통이 좋은 말이겠죠. 네. 액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덜 팔리겠습니다만 인기 순위 한 5위 봅니다. 5위. 5위권인데 딱 나오죠 벌써 문제. 네, 답은 나오죠. 딱 나오죠. 자, 금화필의 잠재 능력을 믿고 때립니다. 금화필은 마음만 먹으면 선행입니다. 더 확실한가? 그렇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똥말 경주 아닙니까? 암말 한정 경주에 위닝 스토리가 제가 볼 때 제일 빨라요. 드러난 전력상. 그렇죠. 위닝 스토리가 지난번 경주에서 유성 타이거하고 지번블루가 도망가는데 그거를 같이 비벼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통과할 때 그 뭐예요 그 조성곤이 지번블루 쏙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유성 타이거 좀 실망이야. 나는 그가 강추인 줄 알았는데 유성 타이거가. 자, 아무튼 얘도 빠릅니다만 제가 노리는 축은 더 빠를 수 있고요. 6번이 확실하다면 반통으로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정도는 이변마로 또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복병을. 자, 어쨌든 6번을 이길 수 있는 잠재 능력이 대가리 말인 그놈을 놓고 뭐 6번 한 방 때리고 또 1부는 또 아나의 아나로 복병까지 가면서 넓게 두 방에서 6번은 주력이란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축을 놓고 승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이병준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뭔가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 바닥편은 별로 좋진 않지만 잠재 능력에서 이번 경주 충분히 대가리까지 칠 수 있는 최선 2차까지 갈 수 있는 초강력 노림수 축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6번이 부러질 거에 좀 대비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6번이 부러지는 건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최선 2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까지 대비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병준께서 6번만 위닝 스토리도 뭔가 좀 석연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6번보다 더 초강력으로 노리는 축이 나와 있다. 혈통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뭔가 잠재 능력, 분위기, 편성 전개까지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 않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초강력으로 노리는 축이 나와 있는 경주다. 자, 이번 이 경주는 이병준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 자, 이번 3경주는 우리 전천 의원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편성과 구미가 좀 약하네요. 저는 2000에 3번만 언브레이킹 허트를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가속행진이라든지 다이너스 드림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지난주 비카사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필과 뛰면서 3차까지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남는 마필인데 착찬이 있었지만 어쨌든 선입으로 잘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구미와 편성을 봤을 때는 3번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자, 이병전 우리 김민수 의원이 먼저 낚아챘네요. 3번 언플래깅 뭐야? 허트? 뜻은 잘 모르겠지만 자, 속도 보자마자 파워 앤 스피드가 지금 이거 바로 언니인가요? 그렇죠. 언니인가요? 저 누나인가 모르겠네. 자, 오빠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워 앤 스피드도 지금 1200에서 잘 뛰었죠. 4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김민수 형과 함께 3번을 그나저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뭐 어떤 게 승부인지 우리 전천후 위원의 승부가 굉장히 궁금한데 3번은 저는 유력하다.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3경주는 전천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자, 일단 이번 3경주는 이제 3번이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3번 놓고 후차권은 마필들이 이제 여러 방 뚫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3번은 제가 봤을 때 2차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후차기에서 과연 어떤 마필하고 같이 몰고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주에서는 크게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기보다는 안정권에 있는 마필, 대가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대가리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마방의 승부 의지하고 결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는데, 훈련 때의 마방에서의 의지, 그리고 이 훈련 시 패턴, 그리고 또 기수의 기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뭐 대길마권이 그대로 굳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닙니다. 여기서 찔러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후착에서는 준비가 잘 된 마필들이 좀 더 선전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언블레이킹 허트에 붙여가지고 많은 막권 필요 없습니다.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경주는 전천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3번만 언브레이킹 허트를 인정을 한다. 문제는 이것저것 찢어발기면은 이건 돈이 안 되는 경주다. 어찌됐든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들이 대가리가 나와 있으면 똥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뭐 승부를 기피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마방 승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봤을 때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딱 한 방만 맞추면 된다는 뜻을
제가 보기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3번 놓고 뭐 지저분하게 공략하지 않는다. 딱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는 전략으로 이번 경주를 마무리하겠다. 아무튼 이번 3경주는 전천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경주 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 자, 이번 4경주는 김민수 씨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이병전부터. 네, 6번마 인더백이 직전 경주에서 첫 입상을 했습니다. 첫 입상을 했고 이제 휴양 이후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근데 사실 10월 9일날 굉장히 많은 거 보여줬어요. 굉장히 처음부터 앞서서 무리무리하면서 반만이 채로 사사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김민수의 너무 안타까웠던 경주를 기억이 됩니다. 끝판 질주가 빠져가지고 샤프 라인이 들어왔으면 불구하고 올데가 자빠져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인더백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주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요. 네, 저 역시도 6번 인더백. 역시 이제 김영관 마방에서 보렐리 기술을 기용한 것 자체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강공 예상이 되는 맛들이 되겠습니다. 편성도 보니까 충분히 입상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인더백 같이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은 인더백. 그래서 직전 경주 뭐 재수가 없었다거나 뭐 운이 안 따랐다나. 그래서 제가 끝판 질주 좀 세게 봤어요. 세게 보고 그때 그 샤프 라인이나 마피 조교 때 너무나 미쳐 있어서 거의 한 방으로 샤프 라인을 거의 말씀드렸어요. 야, 근데 인더백이란 마필이 10월달 경주 때 저에게 참 아픔을 줬던 마필이에요. 정말 되는 마필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때려도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경주 때는 그래도 이제 가져갔는데, 샤프라인은 진짜 제대로 타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끝판 질주가 안 오고 얘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력의 변화는 인정을 합니다. 전력의 변화는 인정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 어렵습니다. 지금 편성 자체가 되는 마필이 이기쁨 그대로 요거 바람 불 거예요. 그래서 2번마 파워쿱스는 바람 불던 말던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거기 3번 대자, 거기에 8번 청마 대장군도 8월달 경주 한 번 입상을 차지한 후로부터 정체기에 빠져있는 마필이고 뚜렷한 걸음의 변화가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되는 마필이 1번, 4번, 5번, 6번, 7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일단 6번만 인디백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진짜 초강력으로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중에서 6번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직전 경주 때 제가 대가리로 추천했던 마필인데 못 들어왔죠. 당연히 못 들어왔죠. 근데 뚜껑이 확 열리게 하더라고요. 그 전 경주와 다르게 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돈도 많이 좀 깨졌고 좀 아픔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그 아픔을 갖다가 고맙게도 갚아주려고 조교 때 칼을 갈더라고요. 편성을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네요. 세 보이지도 않고 전개 상황 좋고요. 앞에도 뛸 수 있고 뒤에서 뛸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을 딱 보니까 요건 쏠 가능성이 굉장히, 앞에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 판단을 했고, 워낙 상태도 좋기 때문에 그 마필 대가리 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디백 쪽으로 한 방 때려야겠죠. 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들은 솔직히 쉽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또 한 마리의 직전 경주 깽판 친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마필로 승부하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뭐 인디백 쪽으로 때릴 거니까 배당에 상관없습니다. 당일 현장 가서 그 마필이 대끼리 팔리던 10배가 팔리던 일단 한 방으로 복과 쌍을 엮어서 집어넣은 후에 안전하게 또 한 마리의 노림수를 바치면서 이번 경주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4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하겠습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 천천히요. 자, 이번 5경주가 좀 어렵습니다. 14마필이 이제 게이트를 풀로 채우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라이딩 챔프라 마필을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행 검사실 때 조금 수상하게 말머리를 했던 마필이 되겠고, 훈련 때 보니까 이제 상위군 보헤미언하고 같이 동반도 훈련을 했는데 마필 상태가 완전히 뭐 미쳐있다 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데뷔전 지금 1200m 1번 게이트, 요 녀석이 기습 때릴 수 있습니다. 보면 선두권이 빠른 마필이 지금 이제 11번 최속 바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번 라이징 챔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3번도 11번 13번이잖아. 이거 13이 제일 11이 제일 빠르죠. 13번마가 일단 선행 맞죠? 그렇죠. 3번마 샤프 아메리칸이 제가 지난번에
우아를 넣고 승부경주로 단통을 찍어서 먹었던 마필인데 요 기록이 11초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요 기록에 함정이 있어요. 11초 9가 나왔어. 11초 9는 막 용수철이야. 그렇죠. 말이 안 돼.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아가 훨씬 더 거리가 좋습니다. 우아가 얼마나 하면 12초 1. 그러니까 그러게 기록에 좀 함정 같은 거 있고 그래서 뭐 11초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맞춰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샤프 아메리칸이 늑발을 하는데 말이 절절절 매면서 중간에 질러 막히면 옵니다. 그 나서 마지막 직수에서 무슨 경륜 하듯이 마지막 두 바퀴 남겨놓고 뛰듯이 세 마리만 튀어나온 그때부터 그렇죠. 세 마리만 뛰고 나머지는 이제 시즈더 챔피언 대체해 버렸는데 우아하고 이 아이원트 그거 하고요 이 세 마리가 상당히 그 샤프 아메리칸이 뭐 완벽한 변화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보는 관점에서 뭐 손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샤프 아메리칸은 자체가 변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미 9월 달서부터 조금 변했어요. 변했고. 자, 그나저나 저는 이번 오경주는 13번 에이스 드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7월 달 경주 때 외곽 돌면서 한번 에이스 명운이라는 마필가 들어왔어요. 자, 별 내용이 없어서 이제 8월 달 경주 때 별로 세게 보진 않았어요. 거의 인기바로 팔렸던 마필인데, 조금 팔렸던 마필인데. 자, 그래서 9월달 경기 때 월드러브 돌아온 포경선 혼합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물론 이제 혼합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번 경주 혼합 경주인데, 굉장히 센 편성이었어요. 굉장히 센 편성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 결과물을 3차까지 내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는 샤프게일, 바다도시, 바이오블루, 기막힌 질주 지난주에 들어왔잖아요. 샤프게일도. 샤프게일은? 네, 굉장히 센 편성이라 평가했던 그런 편성인데 총알 발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행을 또 좀 뺏기면서 선임을 따라가는데 막판까지 꾸준히 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 글쎄 혼전처럼 보이는데 지금 뒤에서 추입할 게 3번이고 앞에 가는 게 11번이 쾌속바람인데 충분히 옆에 붙여놓고 뛰더라도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견딜 방수가 있지 않냐. 뭔가 얘도 좀 변했고 얘가 좀 편성이 좀 약해진 그런 맛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3번만 에이스 드림을 좀 세게 해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나머지 6번 카네벨 태풍 거기 10번 시크릿 라인 지금 14번 신세계 신화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없네요. 이렇게 요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권에 도전하는 경주인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번 5경주는 혼합 4번 1200 경주는 접전이고 혼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군 경주. 자, 이번 6경주는 우리 전천 의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죠. 네. 자, 오늘 금요 경주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자, 이번 6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좀 기복형 마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디 한 마필이 뭐 특별히 세다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골고루 이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레이스고, 또 초반 배당판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인데, 일단은 거리 특성상 1400m죠. 거리가 1400m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마필 쪽보다는 조금 앞선 전개를 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또 인기마 중 한 마리 정도, 한 두 마리 정도는 또 확실하게 꺾어드릴 수 있는 인기마도 보입니다. 거품 인기마죠. 이 마필이 액면만 좋아가지고 지금 또 현장에서 강하게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그러한 또 거품 인기마까지 싹 걷어내면서 이번 6경주는 무조건 중배당 이상의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중반부 경주 한번 메인 승부 경주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6경주는 전천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추입하는 마필보다 앞에 뛰면서 기습전을 때리는 마필이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 자, 거기 인기를 모으는 마필 중 한 두 마리는 완전히 삭제를 시키면서 전천의 노림수 축을 넣고 이제 뭐 인기마저 인정할 놈은 인정을 하고 또 복병도 또 있다. 그래서 한 두세 방 정도로 이제 승부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6경주는 분명한 것은 제가 예상하면서 좀 머리가 좀 썩었던 경주예요. 혼전이에요. 뭐 스테이스가 팔리고 뭐 V맨이 팔리고 막 그래요. 완벽한 놈들이 없어요. 완벽한 놈들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혼전인데 이 혼전에 지금 전천후가 강력한 노림수축이 있다. 초반 기습전이 가능한 노림수축이 있고 인기만을 자르겠다. 두 마필 정도를. 자, 그렇다면 어떤 놈과 엮더라도 분명한 것은 배당의 가치가 있고 승부의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6경주는 전천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반드시 같이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촐한 편성이네요. 7경주 하겠습니다. 1000m 2등급 경주. 이병재부터. 자, 2등급의 1000m 자꾸만 이런 걸 하는군요. 정말 순간 실수가 패배로 갈 수 있는 그런 1000m예요. 그렇죠. 삐끗하거나 나오는데 옆에서 내가 막는 거야. 그렇지. 말들이 삐져나오면. 근데 2000m 같으면 또 카바가 돼. 천천히 몰고 가서. 근데 1000m라는 것은 그만큼 제가 왜 싫어하냐면 이거는 확 능력만은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음까지 올라와가지고 순간의 실수가 그렇죠. 그냥 패배로 간다는 보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한 달에 한 번 출전하는 애들이 좀 실수로 깨진 경우가 있어요. 능력으로 깨진 것보다. 그래서 1000m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 능력만 하면 최소한 1600, 1700, 1800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3번만 슈프림 매직은 지난번에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유성 파이팅이 선행을 나가고 메이비너가 나란히 외곽에 따라 붙었죠. 야, 중반에 와서 정말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슈프림 매직 이런 말이었어 할 정도로 데뷔 초기 가닥을 보여줬습니다. 그보다 더 늘어나. 그래서 지난번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것은 3번만 슈프림 매직 전력 향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저는 이번 유성 파이팅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조금 서두르면서 좀 선두권이 좀 빨리 흘러가면서 압박구도가 좀 심했던 레이스를 좀 맞이했는데 이번 경주 뭐 편성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하고 붙었지만 유현명 기수가 잘 한번 말몰이를 해준다면 직전 이상의 걸음발을 충분히 또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팔리는 게 이제 3번, 2번이 팔려요. 네, 2, 3, 9, 7? 2, 3, 9, 뭐 1도 팔리고 뭐 7도 팔리고 그러겠죠. 3번, 2번이 팔리는 경우인데 글쎄 유현미가 좀 돌아왔어요. 이제 부상에서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반가운 친구는 아니에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3번만 슈프림 매직이 아무래도 얘는 앞도 있고 뒤도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치고 나가는 맛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제가 지난번 경기 때 슈프림 매직, 메이드 위너, 유성 파이팅 딱 3복승식 단통으로 제가 예상했어요. 왜냐면 헷갈렸어요. 분명히 슈프림 매직이 9월달 경주 때 메이드 위너, 유성 파이팅이랑 뛰었을 때 끝걸음 계속 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용문이 같았는데 좀 약간 석연치 않더라고. 그래서 찝찝한데 그때 메이드 위너의 유성 파이팅이 점배당이 심한 점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배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점배당을 추천할 땐 추천해야 돼요. 예상으로서. 근데 아무리 봐도 슈프림 매직 너무 찝찝했기 때문에 삼복승식 단통으로 그냥 한 방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 슈프림 매직이 지금 기세가 좋아요. 기세가. 다른 걸 다 떠나서 3살짜리 한 마리인데 좀 기세가 좋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세가 이번 경주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번만 유성 파이팅도 굉장히 세요. 선행나은 센 마필 아닙니까? 근데 기세상 3번 슈프림 매직이 좀 최근 기세는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1번, 5번, 7번 요 세 마필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 뭐 천천히 한번 볼까? 일단 4번 바우더기가 전개 자체가 조금 편안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출발하면서 약간 착지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스타트가 약간 좀 삐끗하면서 계속 외곽 전개를 거듭했던 마필.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을 봤을 때 빠르게 앞장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번 바우더기의 선행 버티기가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병주. 네. 안말 한정 경주인데 상당히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1번 천하캐걸부터 8번까지 사실은 별 능력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렇죠. 다 기복만 드리고. 근데 제가 8번 막강질주를 머리로 잡을 거라고 몰랐습니다. 편성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반질린이 좀 가라경하고 싸웠나요? 그렇죠. 많이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질린이 쉽게 마지막에 좀 허덕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어부지리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대우강대랑 뛰면서 라이언 파워랑 뛰면서 그때부터 뭔가 김용근이가 탔던 막강질주가 조금 변한 건 사실이에요. 네. 지난번 경주도 역시 어부지리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나저나 이번 경주 편성이 지난번 이반질린 뛴 것보다는 더 약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카베가 워낙 말을 잘 타더구만요. 오카베는. 그럼요. 뭐 나고야의 뭐라고? 태양. 나 선동열인 줄 알았어. 나고야의 태양. 자, 아무튼 중앙경마에서 저는 아까 19승을 했다는 얘기 듣고 대상경주. 대상경주에 19승 했다는 얘기 듣고 야 엄청난 놈이구나. 입구하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입구하고는 뭐
비교하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뭐 그 노모고. 네, 오카베 기수가 역시 말하자면 거의 문세영급이다.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용병 중에서 대단한 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카베 기수 탄 것도 그렇고 지난번 경주에서 뭔가 좀 변화가 온 것 같고. 자, 아무튼 대혼전입니다. 전 일단 8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기수라든지 일본에서 올라온 기수들이 좀 있어요. 야, 근데 진짜 한결같이 다 잘 타요. 뭐 서울에서 지금 다카하시 같은 애들 있잖아요. 다까지. 정말 배팅하면 시원시원하게 타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서 조금만 받쳐놓으면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아무튼 지금 최근에 용병들이 굉장히 A급 용병들이 많이 올라와요. 부산 애들은 뭐 딱 보면은 이제 꼬마, 아직 다 꼬마 같아. 뭐 최시대가라 다 지네들은 뭐 고참이라 그러는데 다 꼬마 같아. 하도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왔다 갔다 돌아야 될 때 타는 걸 봤기 때문에 아직도 기승술이 완벽한 애들이 없어요. 김홍일 대가리 팔리면 불안해 죽겠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팔리면은 죽도록 시원시원하게 배팅하는 그런 맛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칠인삼이라 그랬지만은 기칠인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어떤 좀 기가 흘러야 되는데 뭐 기수가 좀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를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는 부산 경마는 배팅하기는 굉장히 좋다. 후회 없이 깨지는 경주도 있고 배팅하기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계속 드리냐면 제가 지금 김홍일의 일본막 천하캐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야 지금 이게 분위기가 진짜 분명한 것은 천하캐거리 얘가 좀 말이 좀 변했어요. 9덤에 이기면서 얘가 많이 변했거든요. 국내산 일꾼에서. 지난번 1200 나왔을 때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말이 좀 변했다고. 근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하더라고요. 미스블루, 마스터키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하챔프, 아이언마린, 안간놈이죠. 자, 이런 마필가 뛰면서 나름대로 막판까지 쭉 치고 올라오는 맛이 있더라고요. 천하캐거리 변했는데 그렇다고 뭐 4번 바우덕이 8번 막강일주 이게 이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5번 소나타전 이런 놈들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1번 막 천하캐거라고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막 천하캐거리 뭔가 좀 변화된 걸음이 좀 있다. 기술은 김홍일이라도 일단 어찌됐든 1번 막 천하캐거의 변화된 걸음을 좀 기대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 하겠습니다. 1200m 혼합 3군 경주 천천히 해볼까? 자, 이번 구경. 소리. 이번 구경준이 이병준의 메인 승부처군요. 구경주가 메인이에요. 왜 그래? 자, 천천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렸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3마리가 나오는데 3마리 다 상당한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4번 돌아온 포경선. 앞도 있고 뒤도 충분히 있는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돌아온 포경선이 한 번 더 띄워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 이름이 죽이지 않아요? 돌아온 포경선. 뭐 저도 포경선은 솔직히 보진 못했어요. 포경선이나 막 그런 보진 못했는데 옛날 올드팬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포경선에 대한 어떤 그림도 있고 굉장히 대단했던 말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돌아왔대요, 포경선이. 저도 뭐 포경선 인정해야죠. 돌아온 포경선. 데뷔에서 두 차례 실전 모두 대가리로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 말인데 지금 승문했다고 이편성에서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마필은 진짜 앞으로 많이 뛰어준 마필 같아요. 이제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취입도 할 수 있냐 그것도 이제 관건인데 아무튼 4번만 돌아온 포경선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제가 지난번 UC를 찍을 때 이걸 못 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돌아온 포경선을 제가 나이가 21살이었네 그때. 만 20살 그때 경마장을 갔는데 포경선 보러 갔어요. 그럼 또 취소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면 전성기 지나가지고 계속 구전염에 뭐 굴건염에 계속 온 거야. 그때는 뭐 예상돼 병이 있어 뭐가 있어. 종이를 써가지고 뚝섬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러 가면 취소되는 거야. 뭐라는지 아세요? 50 예를 들어 57 플러스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뭐야 몇 킬로야 그러지? 70킬로였다는 얘기야. 그때는 지금처럼 60kg, 60.5 이게 아니라 야불이지. 플러스를 달아줬어. 차돌 플러스 12kg. 홍대에 예를 들어서 57 플러스 12, 그럼 69로 뛰는 거야. 그래서 몰래 뭐 납을 빼는. 뭐 하도 힘들어서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결국 못 봤습니다. 돌아온 포경선 명만한 얘기죠. 69kg, 70kg 타고 날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김기배 이런 애들이 타고. 자, 아무튼 돌아온 포경선은 데뷔 전에 한번 찍었더니 지난번엔 뭐 1200이었잖아요. 근데 뭐 더 늘었어.
여기 상대방이 9번 아닙니까? 9번? 그렇죠. 깜빡이가 4구 아닐까요? 예. 제가 볼 때 이번 경주는 우열이 드러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9번, 여기에 5번 카우보이 캡틴 인기 3위죠. 그렇죠. 샌드킹 정도 또는 복병권이 3번 정도예요. 나머지는 안 팔린 경주이기 때문에 그냥 4-5마리 게임으로 보여지고 현장에서 어떤 초이스 할 것이냐. 우리가 전부 다 4가 다 대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4-5를 때릴지 4-3을 때릴지 4-9를 때릴지 또 우리끼리 또 합의도 해서 또 투표 문제도 보낼 것이고 우리는 4번까지만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4번 돌아온 포경선을 뭐 세게 잡아놓고 지금 다 돌아왔다고 포경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이드 넘버원에서는 이번 국경주는 4번만 돌아온 포경선 뭐 대가리를 팔리든 뭐하든 들어오는 게 장대 아닙니까? 9번은 모르겠지만 4번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4번만 돌아온 포경선을 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하겠습니다. 1400m 혼합 4군 경주. 자, 이번 10경주는 이병전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죠. 네, 이번 10경주는 제가 잔뜩 노렸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깜빡이가 2번 판파스팜에 8번 샘슨 레인지 맞나요? 맞습니다. 전천이 맞을까요? 깜빡이 28? 28 깜빡이죠. 확실하죠? 깜빡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판파스팜 제가 데뷔전에서도 통일시대를 강축으로 물론 바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소울블레이드 8점인데 단통 원틀 한 3번인가 소리 지르면서 제가 간신히 늑발하고 들어왔습니다. 적중했고요. 샘슨 에너지 지금 뭐예요 도대체 최근에 2연승 1600에서 추입으로 2연승 때리고 있습니다. 기수도 무시무시한 보레들입니다. 그렇지만 2번 8번은 입상 후보 중에 하나지 2번 8번 우리가 깜빡이를 때린 경우도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노린 수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2번과 8번 제가 배팅권에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우 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능력을 다 끌어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 경우 1400인데 뭐 이리 봐도 되고 저리 봐도 되고 어떻게든 2차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능력도 앞서 있고요. 복귀에서도 지난번 경주에 안타까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판파스팜을 자를지 샘슨 에너지를 자를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번, 8번은 입상 후보 중에 하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노린 복귀상에 걸린 축 그리고 잠재 능력의 축을 놓고 한번 시원하게 깜빡이 부러뜨리고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10경주는 이병전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아마도 2번, 8번이 뭐 심하게 대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심하다고 해서 점배당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뒤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이 두 마필이 깜빡이 형성될 때는 절대 깜빡이 배당이 점배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좀 추입했던 마필들은 단승식이 한 1.78배 나와요. 청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선행만은 1.0이야. 1점이라면 1.0이야. 신세대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 다 1.0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다시 말해서 판파스마의 샘 솟는 에너지의 깜빡이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4배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대길 배당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판파스마에서 시작해서 샘 솟는 다늦바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그 틈을 지금 이병전께서 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엔 얼핏 보니까 초반에 기습전 때린 놈이에요. 기습전 때린 복병이에요. 그 마필 지금 이병전께서 칼을 팍팍 깔아놓고 노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길로 팔린 놈들이 2번하고 8번이 지금 바닥패가 좋아가지고 이팔이 깜빡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앞에 뛰는 놈한테 기습전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허점을 지금 이병전께서 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저 역시 솔직히 말해서 예상 잡을 때 8번, 2번 잡으면서 야, 이거지 얘네들 너무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불안한 부분을 이병전께서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를 이병전께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엔 같이 뒤에서 뛰는 건 아니죠. 취임은 아니죠. 네, 당연히 취임은 아니죠. 그럼 바보죠, 바보. 이파리 셋때 취임만을 고르면 바보죠, 바보. 아무튼 뭐 이번 10경주는 이병전의 메인 승부처인데 초반 기습전 가능한 강력한 노림수 축과 복병이 있다. 그 마필 놓고 시원하게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이병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3군 경주. 자, 마지막 경주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상할 때마다 승부처 할 때마다 안 보는 마필들을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이건 긴가민가네요. 이번 베리벨 굿은 솔직히 좀 제가 예상하기 전에는 완전히 자르려고 각오를 했고 그래서 11경주로 메인 승부처 잡았는데 반반이에요. 바칠지 말지는 현장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저 ARS 통해서
베리베리 굿을 자를지 말지는 제가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뭐 이번 주 훈련 때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없어요. 다만 지난번 경기 아무리 선행을 뺏겼다 손치더라도 아리송, 조광, 지복만세 이런 놈들한테 지면 안 돼요. 왜냐면 1400을 뛰었던 놈인데 1400에서 뭐 경합 없이 바다도시랑 돌았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선행 받고 바다도시랑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경기 이제 내치 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6번마 남도영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6번이 선행이에요. 자, 그런데 베리베리 굿이 아무래도 정상 출전 주기를 시켰고 남도영은 41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두 마필의 충돌은 없겠죠? 거기 뭐 7번마 커플도 있어요, 커플. 지난번 경주 선행을 반짝 선행 나가는데 얘는 선행만 아니에요. 완전히 저거에 그 똥말로 인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베리베리 굿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놈들한테 줘야 되는데 너무 쉬운 놈들한테 줬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복만세도 못 갔잖아요. 그죠? 못 갔는데 그 다음 경기 대가도 왔는데. 자, 어찌됐든 2번이 좀 약간 저에게 좀 찍혔어요. 어떤 컨디션의 정체를 보여줬다는 뜻이죠. 컨디션은 어느 정도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정점을 상투를 딱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마필이에요. 근데 반면에 2번만 부러뜨리면 이번 경주 승부를 적중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마필 중에 제가 직전 경주 깜짝 놀랐어요.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 보고 얘는 마필이 분명 변한 마필이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경주에 나오면 초강력 대가리로 노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적정거리 1200 딱 나왔어요. 기습도 마음에 들고요. 편성도 맞아요. 그래서 김민수의 초강력 노림수 축이 있다. 거기 2번마 베리베리 굿을 갖다가 당연 현장에서 소각장으로 버릴지 아니면 안고 가야 될지는 그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민수의 강력한 노림수 축이 있고 또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 또 노림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간결하게 두세 방. 뭐 베리베리 굿은 잘해봐야 본전이겠죠. 다시 말해서 배당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을 노리면서 이번 11경주 김민수의 직전 경주를 통해서 변화된 초강력 노림수 축을 놓고 딱 두 방 때리고 상황에 따라서 2번을 받치면서 승부를 할 작정이다, 예정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11경주 김민수의 메인 승부 쳐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2015년 11월 13일 경마 사이즈 넘버원 예상방송이었습니다. 금요경주 예상방송이었습니다. 자, 1경주 전에 좀 약간 저희가 좀 짜증스러운 말도 좀 했어요. 마사에 좀 비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짜증스러운 멘트도 했는데, 글쎄, 그냥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있었던 일인데, 그냥 맨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 좀 얘기를 하면서, 이놈들 못된 놈들이구나, 이놈들 못된 놈들이구나, 계속 질책을 하면서, 저희라도 그런 말 해야지, 뭐, 팬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받아들여주지도 않는데. 뭐 고객의 목소리? 까는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고객의 목소리를 걔네들이 듣습니까? 그래서 1경기서부터 좀 약간 짜증스러운 멘트를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뭐 다 지나고 우리는 경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마를 즐기고 또한 저희는 가족보다 소중한 팬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중을 위해서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